1821번.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고요. 2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1 하고 dt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fa가 이럽니다. 근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이렇게 씁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에 ln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fx하고 플러스 1의 dx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죠. 일단 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얘는 보이죠? f'x가 얼마다? 이건 이거잖아요. 2x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f0이 얼마다? 여기다.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물론 저것도 적분은 가능은 하긴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은 적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치환을 하는 거죠. 뭘로? f x 플러스 1을 선생님이 잠깐 t를 이렇게 치환할게요. 1을 써도 되고 1을 안 써도 되고 상관없이. 그러면 dt가 뭐예요? f 프라임 x dx 이렇게. 근데 저기 써 있어요. 이렇게 2x 플러스 1분의 1의 dx라고 이렇게. 이 전체가 dt가 되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치환했기 때문에 이거 넣어야죠. 자, x에다가 0을 넣으세요. 그럼 t가 어떻게 되죠? 여기다 0 넣으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t는 1. 자, x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럼 fa 더하기 1이니까 fa가 2잖아요. 그럼 3. 이렇게 되죠. 얘가 뭘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예. ln t의 dt가 됐죠. 내가 이거 외우라고 이제 외우고 있죠? 설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1822번. 그러니까 앞에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정적분과 함수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 배운 치환, 부분적분 이런 거 다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지? 라는 생각을. 비슷합니다. 22번도. 보세요. fx가 이렇게 됐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예. 숫자가 좀 크죠? 눈에 1에 d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적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한 번 했기 때문에 풀 수 있을걸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fa가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f0은 0이네. f'(x가 1 플러스 x 6제곱분의 1이네. 이런 얘기. 되셨어요? 근데 구하는 게 뭐예요?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예. 1 플러스 x 6제곱분의 2의 fx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잖아요. 뭘? fx를 또 t로 치환해요. 그럼 dt는 f'(x dx가 되는데 그게 요거라면서요. 요게 이제 dt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또 해야죠. x가 0이에요. 그러면 f0이니까 0이고 x가 a래요. fa는 2분의 1이래잖아요.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에 2의 t dt. 더 계산 안 해도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23번으로 갈까요? 얘는 좀 다른 얘기인가요? 자,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가 연속
에 대해서 인테그랄인데 요거 선생님이 그때 아마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이거 이 상태로 풀면 어렵다. dt 얘가 인테그랄 아니 이게 아니네. 2의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만족시킬 때 f의 ln 3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는 절대 죽어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여기 밖에 x가 있는데 여기 x가 자리 잡고 있고 t랑 t가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y를 이렇게 쓸게 일단 x-t를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x는 상수예요. 아직 요 그러니까 적분 안에서는 x는 상수예요. 그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dt가 dy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해야죠. 자, t에다가 0 넣었어요. y가 x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외우게 된다, 나중에. t에다가 x 넣을 거예요. 그러면 y가 0이죠.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인테그랄 어떻게 바뀌었어요? x부터 0이죠. x부터 0이야. 여기 뭘로 바뀌었어? fyg. 그 다음에 맞죠? 이거 y니까 dt가 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냥 dy 쓰면 되죠. 마이너스를 넣어버린 거예요.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얘네들 자리 바꾼 거야. 자리 바꾼 거예요. 다시 이렇게. 얘가 이걸 해줬네. 이렇게 미분해요.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네. 이렇게.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뒤에 또 나오잖아요. 뒤에 비슷한 유형.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야 되냐? 27번으로 갑시다. 1827. 너무 얘기해. 일단 약하게 틀어놨어요. (1827) 자, 이미지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것도 뭐 방금 거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자, 0부터 x까지 ft dt가 자, 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x-t의 ft dt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네,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그럼 이거 물어봤어요. 0부터 1까지의 x fx는 얼마야?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할게. 이 0 넣은 거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도 0이고 0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정리할까요? 요것만. 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의 ft dt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분합시다. 전체를 미분하면 얘가 fx가 나와요. 여기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가 되고요. 더하기 x fx 하고 여기서도 빼기 x fx 나오잖아요. 이제 지워야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풀자? 어떻게 풀어요? 맞춘 게 여기 아니에요? 보통 여기까지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엑셀에 0 넣는 거니까 F0이 1이라는 건 알았죠. 형성은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냥 미분 가능 함수라고 했지 저건 안 했어요. 다항 함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얘는 다항 식은 못 풀어요. 그렇죠? 자, 질문이 뭔지 보세요. 질문이 뭔지 보세요. 질문이 뭔지. X, fx예요. 맞아요? 쟤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하나는 그냥 fx, 그 다음에 하나는 x 곱하기 f 플라임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써 수 있다라는 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얘기죠. 이게 뭐야? f 플라임 x가 뭐가 되죠? fx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저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없네? 그거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말이 없네. 그냥 해도 되나? 안 되지 않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fx가 0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원래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기를 fx 나누거든요, 이렇게. fx분의 f 플라임 x 이렇게 나누거든요. 얘가 1이죠. 이거 접근하는 거예요. 녹음 미분법으로. 그래서 원래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에 숨겨져 있나? 없는데? 절대 0이 안 되나? fx가? 안 숨겨져 있는데?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분합니다. 이렇게 인테그랄 그냥요. 이 정도 구조래요. f 플라임 x dx를 하면 이게 그냥 dx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적분함 이거잖아요. ln의 fx 이렇게. 얘가 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에 f0이 1이잖아요. 0 넣으면 0이 나오니까 c가 없죠. 이렇게. F0이 1이다. 따라서 fx가 그냥 이게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0보다 0이 안 되긴 하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나긴 하네요.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2의 x dx. 외웠어? 뭐 나와? 이게 나와야겠죠? 그죠? 외웠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37번으로. 그래서 보통은 저걸 주는데 아마 계산해봤더니 fx가 얘가 돼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힌트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말이 되긴 하는데 저걸 그냥 무턱대고 나누기는 좀 애매하니까 37번으로 갑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t가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에 빼기 t의 x의 제곱하고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일 때 ft는 t는 a에서의 최소값 b를 갖는다. b가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한다. 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자 이렇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 dx 하시고 빼기 t를 바깥으로 빼고 인테그랄 또 왜 못 풀었을까? x제곱의 dx. 제곱이 x가 아니라 전체 제곱이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의 2의 2x 빼기 4의 t의 x의 2x 그렇죠? y 플러스 t 제곱의 x 제곱의 dx 되겠죠? 그러면 얘가 4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하시고 마이너스 4t하고 여기로 0부터 1까지 x의 2x dx 그 다음에 t 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제곱의 dx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t가 아니잖아. 1이잖아.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얘는 2분의 1이 필요하니까 여기 2가 오고 2 빼기 1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아니구나. 제곱이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2분의 1은 필요할 거고요. 마이너스 4t하고 요거는 방금 했죠? 방금? 네, 여기가 x-1에 2의 x의 0부터 1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긴 t 제곱하고 3분의 1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합시다. 여기에 1 넣으면 0이고요. 0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3분의 1의 t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t 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최소값 2차 함수 그래 꼭 짓죠. 찾으면 되잖아요.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n이 있고 인테그랄 0부터 n분의 1 그 다음에 2 플러스 3의 탄젠트 x분의 2의 x의 dx로 써있습니다. 뭐 풀려나? 자, n을 h분의 1이라고 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h가 어디로 가요? 0에 구국한? 얘가 리미트 h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요거를 내가 fx라고 할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fx dx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야? 네, 써줄게. 이걸 까먹었다고? 안 되는데? 대문자 h니까 0 플러스 h 빼기 대문자 0. 내가 0이니까 f0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왜 답이 없지? 아, 0이구나. 0 묻지? 왜 저기다가 제곱을 넣었어? (58번으로) 갈까요? 오! 아, 서수정이구나. 난 1등급 풀었다고. 1등급 풀었나? 오, 1등급. 자, 58번 보겠습니다. 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a는 일반항 an이요. 이거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사인 n제곱 x의 dx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일 때 다음 단계로 그 과정을 서술하여라. 3보다 클 때 an과 an-2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게 저번에 선생님이 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여기가 n차일 때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반이 아닌가요? 자, n이 3 이상이에요. 그럼 한번 고민해봐. 자, 거기 보면 1단계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n이 3이니까 an과 a의 n-2의 관계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n이 3 이상이니까 3만 넣어도 여기 3이랑 1이잖아요. 그럼 일단 얘네들 더해보는 거지. 아니면 an을 한번 풀어보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쓰고요. 여기다가 사인에 n-2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쓸 거예요. 사인 제곱의 x의 dx를 괜찮죠?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냐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떨어지는 게 딱히 있진 않거든요. 횟수를 하나만 더 바꿔? 뭐 그건 상관없는데 아니다. 이거보다는 저게 낫다.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를 빼내고 하나를 더 하고 이렇게 갈까? 아니다. 이러려면 관계식이 안 나오겠구나. 이건 그냥 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갈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나만 뺍시다. 사인에 n-1의 x하고 여기다가 코사인 x dx를 해요. 왜 뭘 하냐면 이렇게 가려고요. f가 사인에 n-1의 x를 쓰시고 그 다음에 g 플라임이 코사인 x라고 하자. 부분적 분법 쓰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n-1이랑 되나? 일단 해봅시다.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f 플라임이요. 이게 n-1의 사인, 그쵸? 한 차수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가. 그리고 g는 그냥 사인 x가 되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 계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잘 봐. 얘가 이렇게 돼. 여기에 얘랑 곱해져요. 왠지 좀 찝찝하다 했다. 그럼 뭐가 안 나오는데?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그게 맞나?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왜 선생님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여기 사인이잖아요. 여기가 바뀌어야지. 얘가 사인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G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맞지. 그래도 뭐가 안 맞는데? 이게 아닌가?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아니면 고치면 되지 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얘랑 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에 n-1의 x하고 코사인 x가 들어오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요. 안 맞나?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n-1이 되고 사인의 n-2제곱에 x하고 여기에 코사인 제곱 x의 dx가 들어갑니다. 잠깐만, 이거 아닌가 본데? 다시 헷갈리네? 아닌데? 아까 그게 안 됐는데?
제곱 x. 그러니까 쟤를 두 개로 끄집어내서 하나는 1 주고 하나는 되겠다. 잠깐만요. 해보고 물읍시다. 자, 이거 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얘 넣어도 0이고 얘 넣어도 0이잖아요. 이거 지워지죠, 얘는. 괜찮아요? 맞나? 그죠? 지워지죠? 여기다가 얘 넣으면 0이고 얘가 여기 넣으면 0이니까. 됐죠? 그러면 봐봐. 얘가 A에 축해서 얘가 된 거야. 여기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여기서 n-1을 끄집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인테그랄. 얘를 sin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쓰시고 sin n-2의 x를 쓴 다음에 여기다 1 마이너스 sin 제곱의 dx 쓰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여기가 n-1을 쓰고요. 이걸 각자 쓸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사인에 n-2의 x가 나오고 얘 dx 바로 칩니다.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얘랑 곱하면 원래 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걸 장면에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AN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AN이 n-1의 요게 뭐야? n-2지. 요거. 근데 요게 뭐야? 빼기 n-1의 AN.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게 넘어가요. 이쪽으로. 여기가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n의 an이 n-1의 an-2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관계식이 저렇게 됩니다. 아니면 n으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게 나오겠지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an은 n분의 n-1의 an-2. 항상 이런 건 써주시고요. 이렇게 나온다.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A5의 값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A5는 A3이랑 A1로 구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A5는 여기다가 5를 넣었으니까 5분의 4의 A3이죠. 근데 A3은 3분의 2의 A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냐? 15분의 8의 A1이죠. 근데 우리는 A1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알려준 건 이게 아니고 다른 거구나. 그 다음에 60번. 오, 1등급. 좋아요. 자,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에 있는 점 t, 2의 t제곱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이루는 각의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 한번 위반이 아닌가 보네. 도대체 2의 t에 sin 세타 t 의 dt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저 윗줄만 먼저 해결을 할게요. 이제 미분하면 뭐예요? 이거죠?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거죠. 그냥 2의 t제곱. 얘가 뭐랑 같냐면 탄젠트 세타 t랑 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뭘로 바꿀까? 이걸로 바꾸면 안 되지. 얘를 이렇게 해서 얘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선생님이 이게 잘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봐. 얘가 세타 t야. 이렇게. 탄젠 세타 t.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t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루트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다, 이것도. 잠깐만요. 근데 저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저렇게 바꿔야 편할 것 같은데? 안 되나? 맞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니네가 이걸 적응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걸 적응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돼. 따라서 여기서 sin 세타 t는 루트 2의 2t 플러스 1분의 2t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봐요. 얘가 인테그랄 0부터 ln 루트 7 하시고 일자리에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루트 이렇게 다 깨지냐. 2의 2t 플러스 1분의 2의 2t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하면 치워하면 되잖아요. 나오니까. 풀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이걸로 풀지 마세요. 바꾸셔야 돼요. 제일 전 방법은 이걸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하나 그려. 그러면 사인이 바로 나와. 그 다음에 92번 봅시다. 여기가 그 걱정했었던 그 파트인가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에는 솔직히 얘가 막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내신 문제에는 솔직히 조금 짜증날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가 n제곱분의 1이에요. 차수 조심하고, 자, 루트 n제곱 빼기 1제곱, 루트 앞에 2 있어요. n제곱 빼기 2제곱. 그 다음에 앞에 3 있고 이렇게 가겠죠? 하나 더 적어주지. 적었네요. 자, 밑에 n-1하고 루트 n제곱 빼기 n-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n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n제곱에서 n제곱 빼면 0이니까 그냥 하나 안 쓴 거지. n까지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 세제곱이구나.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n번째 가도 됩니다. n제곱 빼기 n제곱에서 0이니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에 너무 영향하지 마. 되게 힘들어. 그러면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1 쓰시고 뭐라고 쓰면 돼요?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그냥 n 써도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k 쓰고 루트 n 제곱 빼기 k 제곱 한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n-1로 산 건데 n 넣어도 어차피 0이니까 쓸모없다니까. 있어도 되려고. 자, 이제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n 하나 주고요. 여기도 n 하나 넣어주고 밖에다 지 혼자 살아남으면 돼요. 그럼 봐. 네. 이런 걸 봐야 된다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썼어요. 여기 밖에 n분의 k 하나 있죠.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얘가 1 빼기 n분의 k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1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xk를 뭘로 잡아요? n분의 k를 잡겠죠. 이렇게. 그럼 뭐, 0부터 1까지죠?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났잖아.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 뭐라고? x. 루트 1 빼기 x 제곱에 dx. 그래, 이렇게 계산하시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분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일단 시그마부터 나타내고 그 다음에 넣어서 계산하는 연습 충분히 가능합니다. 1899 오늘도 그 이번주 모의고사 안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세요. 그거 풀어야 돼. 우리 재작년 6월 작년 6월은 어떻게 할까? 줄까 말까? 예전에 우리 풀었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맞췄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육모 보고서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육모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육모 보고 보통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모 매듭을 지으니까. 했다고? 내가 상처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걸로.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더 많은데, 지금 그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돼. 자,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정말 상처받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간에 나는 안 불러. 그런 경우가 진짜 상처인데. 안 부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뭐죠? 이거잖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n 하나 두시고, k 하나 두고, f에 1 플러스 n분의 k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욕심을 부려서 여기를 xk로 잡으면 안 돼요. 여기도 딴 애가,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야. 해볼게. 그러니까 아마 xk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얘가 뭐냐고.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은, 아니죠. 1부터 2가 되죠. 1부터 2. 맞죠? 0 넣고 1 넣으면, n 넣으면.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는 거죠. 얘가 x-1이 돼야 돼요. 여기 이렇게 x-1이 들어가고, 여기가 ln x가 되는 거죠. 어차피 얘는 dx가 맞아요. 이렇게 풀 거냐. 또는, 자, xk를 그냥 n분의 k로 잡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로 잡고 여기 x죠. 그 다음에 여기가 ln의 뭐요? x 플러스 1에 이렇게 잡을 거냐? 이 차이예요, 그냥.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계산이 쉬울까? 내가 보기엔 밑에 게 쉬울 것 같은데. 해보세요. 뭐가 더 쉬운지는. 밑에 게 더 쉽지 않니? 적분하기가? 아니면 얘 따로 해서 적분해서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나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1을 얻고 빼기 ln의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놈이 그놈이긴 하잖아요. 똑같아요. 바뀌잖아요. 부분적분을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뭘로 외우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x ln x를 외웠냐, 아니면 x 플러스 1 ln x를 외웠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뭐 할까?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902번 볼까요? 얘는 x, ln x 외우지 않았니?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x, ln x. 이거에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x, ln x, dx. 이거 적분하고 외우고, 빼기 1부터 2까지. ln x, dx. 이건 당연히 외웠을 거고. 외웠으면 이거로 푸는 게 낫죠. 자, 902번으로 갑시다. 이 뭐예요? 역시 변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 루트에 요게 4n의 제곱 빼기 n 플러스 k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n분의 1이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n분의 1을 빼내. 이렇게. n분의 1을 일단 하나는 빼내. 그 n분의 k도 없잖아. 시그마 k1부터 n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루트 4 빼기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분의 1의 n분의 1.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또 1 플러스 n분의 k 또 해야겠네.
이건 근데 무조건 1 플러스 n분의 k로 가셔야 돼요. 이거를 n분의 k로 가면 여기 1 플러스 x의 제곱으로 가면 되게 힘들어요. 왜? 이거 뭐야? 삼각지연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xk를 1 플러스 n분의 k로 가세요. 내가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아니죠. 1부터 2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4 빼기 x 제곱이고요. 이렇게 되고. 자, k 맞으니까 dx 맞잖아요. x 뭘로 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2의 사인 세타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세타가 이거 쓰라고 했다. 분명히. 이렇게 되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dx는 2의 코사인 세타 d세타. 자, 1이 된대. 2분의 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1이 되는데 2분의 1이야. 저 범위에서 6분의 8. 그렇다. 이거는 1이 되는데 2분의 8. 자, 4 마이너스 얘 집어넣어서 4의 사인 제곱 세타는 뭐예요? 4의 코사인 제곱 세타. 루트 씌웠어? 이 범위에서 양수야. 여기가 2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얘 또 딸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집어줬어?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그냥 6분의 파이 빼면 되죠. 끝. 답은 3분의 파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거 배운 거 다 나와요. 삼각시한, 부분적분, 지원적분 다 나옵니다. 근데 뭐 이상하다. 질문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아, 넓이는 안 했구나. 넓이 안 했죠? 순간 넓이 한 줄 알았어. 1908번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주점 마이너스 1 지름으로 하는 양끝점을 하는 원 D에 있는 호 AB를 n등분하는 점을 A에 가까운 점부터 이렇게 다다다다다 한 거예요. 호를 n등분한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럼 각으로 가야 됩니다. 각으로.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를 AB, PK의 넓이를 이렇게 잡았대요. SK라고. 이런 얘기죠. 네, 얘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각을 n등분한 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A. 여기가 B, 여기 1. 그러니까 각을 n등분한 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각을 n등분한 거예요. 호를 n등분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P1, P2, P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부터,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P의 n-1이고, 여기가 P의 n-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정도쯤에 P의 K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각이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합니다. SK 구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요거를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n등분했대.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할게. 세타가 뭐야? 여기 세타 하나, 삼각이야. 얼마야? n분의 파이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각은 세타가 몇 개야? K개지. 그지? 맞아요? 그럼 요 각이 n분의 K 파이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난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빼기 n분의 K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뭐가 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n분의 k 파이 콤마 사인 파이 마이너스 n분의 k 파이가 되죠.
아니, 미적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는 그러니까 높이가 뭐야 그럼 높이가 얘잖아요. 근데 얘가 뭘로 바뀌냐? 파이가 했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렇지? 얘가 그냥 사인의 n분의 k 파이가 됐죠. 얘가 높이예요. 밑변이 얼마? 2잖아. 그럼 SK 끝났잖아. 얘가 SK지. 밑변이 이거 높이가 이거니까 2분의 1 이거잖아. 이게 넓이죠. 이해되셨죠? 좌표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밑을 n등분한 게 아니라 각을 n등분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돌리면 돼. 자, 리미트. 끝났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하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n-1까지 어차피 여기 오면 높이가 없어. 그러니까 n건 뺀 거야. n건 뺀 거야. n을 써도 상관은 없어. x에 n이 0인 거지. 없잖아 높이가. 그렇잖아. 사인 파이는 0이니까요. sk. 여기다 쓰면 돼요. 사인의 n분의 k 파이. 여기서 또 틀려라. 자, xk 뭐 잡을 거야? 이걸 잡고 싶어? 뭐 편한 대로 해. 난 이렇게 잡아볼게. xk를 n분의 k로 잡아도 되고 k 파이로 잡을게. 그러면 자리 바꿉시다. 파이 k로 잡을게. 그럼 인테그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 사인 x가 오는데 미안하지만 k 앞에 n분의 파이가 파이 있어야 돼서 여기 파이분의 1이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xk를 그냥 n분의 k로 잡았다 칠게. 얘는 이렇게 바뀌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인에 파이 x로 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되죠. 같은 놈이에요 둘이. 편하신 걸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시간이 벌써 이게. 끊어서 가야겠네. 잠깐 쉬었다가 넓이랑 부피는 달릴 거예요. 금방 하니까. 넓이 해보죠. 근데 솔직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근데 구분구조법에서 했었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F가. 그렇지?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요게 넓이다. 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수트 때 다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넓이야 뭐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달라진 거 뭐밖에 없다고요? 네, 함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시면 루트 들어가 있죠. 지수함수 들어가 있죠. 상악함수 들어가 있죠. 뭐 로그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여기는 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래프요. 그래프가 내 눈에 들어와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했을 때의 목적이 솔직히 이 활용편에 다 있어요. 정적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봐주시면 되고, 문제는 활용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도 마찬가지고 적분의 활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계산이에요. 난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미적분에서 점수를 잘 보려면 계산만 잘해도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빨리 하고 정확하게. 그 연습이라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나와요. 이게 수트에서 했는데 수트에서는 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얘가 나와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y는 일단 fx라고 쓸게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르는 게 나와요. 이렇게 자르는. y쪽에서 자르는. 그러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죠. 어떻게 보면 역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잘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라고 하면 여기 감마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절대값에 gy에 dy를 푼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역함수의 넓이 계산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쪽에서 잘라가는 거, 거기 유형 2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유형 3번.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해봐. 수트 때 분명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3차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2차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랑 여기를 구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X축이라 하고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 감마야, 여기 F야, 여기 G야. 그럼 우리가 그 얘기 했었어요. 뭐죠? 일단 교점 찾아야 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첫 단계에서 뭘 했냐면, 그러면 F랑 G랑 같네. 찾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쵸?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하고, 빼서 적분하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뭐가 힘들다 그랬지? 어디가 위야? 어디가 밑이야? 이걸 우리가 모른다고요. 교점을 찾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hx를 이렇게 했어요. fx 빼기 gx로 아예 바꾸죠. 얘가 3차예요. 그럼 이 h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야. 그럼 여기가 S1, S2면 여기가 S1, S2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었단 말이죠. 여기도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더 더럽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여긴 당함수고, 거긴 당함수가 아니지. 그럼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 형식이 나오겠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어렵다기보단 계산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잡은 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외우기 있나 보자. 사인 그래프예요. 여기 2분의 파이예요. 여기 넓이 얼마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까먹었구나. 이거 내가 그렇게 외우자고 이걸 얘기했는데 이걸 까먹고 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큰일 났네. 왜 그때도 얘들아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런 거는 기억해줘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같거든요. 아니 너네 이거 분명히 외워.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x죠? 0부터 2분의 파이죠? 얼마예요? 1이에요. 1입니다. 1. 이게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k 파이야, y야. 그러니까 y는 k가 아니라 k sin x야 이렇게. 그럼 잘라. 여기 얼마? k예요. 까먹으면 안 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기했다 분명히. 저런 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도 계산이 많은데 저거까지 계산할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랑 몇 개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다 계산이라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Y축으로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 이것도 물어봐야지. 이거는 수트야. 기억하고 있나 보자. 나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아니 근데 뭐 월급 받는 하도 대답들을 안 해서 뭐 물어보면 갑자기 왜 물어보지? 약간 이런 표정을. 얘들아 2차 함수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 그러면 이거랑 비율이 어떻게 돼? 이게 수트야. 까먹으면 안 돼. 여기가 알파면 여기 뭐야? 3알파야. 여기 대칭축이 2알파가 되겠네.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저런 거랑 이제 2차 여기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것도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차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 구하는 것도 까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진짜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 진짜. 저런 거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는 푸시하면서, 이건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이네, 순간. 어떡하지? 이건 큰일인데? 아무튼,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풀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루트 나오는 경우는 Y축으로 잘라서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접선의 방정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루트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이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삼각형으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빼야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네. 뭐 이건 근데 수트 때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대놓고 루트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1955번 같은 거.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뭐 몇 개를 보고 가야 되나? 이런 건 풀 줄 알겠지? 1952번 볼까요? 이건 다행히 그림이 나와 있는데 93, 94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다. 뭐라고? 우리가 그려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 여기 이제 x분의 y는 x분의 2가 있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y는 2x가 있고 역함수네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y는 2분의 1의 x가 있습니다.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 뺀 요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요거 뺀 요 넓이 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야겠다. 근데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그림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좌표가 뭐냐? 얘랑 둘이 만났는데 1,2고 여기가 2,1이겠죠? 1, 2.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얘에서 얘 빼는 거예요. 2x 빼기 2분의 x 얘 dx 하시고 1부터 2까지는 뭐야? 얘에서 x분의 2에서 2분의 x를 빼서 dx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면 나중에 식이 그냥 딱 바로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긴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진짜 미친듯이 풀어야 돼. 풀다 보면 자, 선생님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수투도 그랬지만 미적도 패턴이 계속 나오던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 아까 나왔던 거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외우세요. 그래서 계산 같은 경우도 미리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좀 풀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그래프고 두 번째 계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두 개가 다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자, 여기도 나와 있어요. 374페이지 보면 유형 9 뭐야?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 그럼 뭐 하죠? 여기부터 거기서 적분하면 뭐 단다? 0 된다로 가는 거죠. 그거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공식이 없어요. 유명한 애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다음식처럼 공식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은근히 사인이 많이 나와요. 부분은 알겠지만, 그거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어디, 66번도 사인, 72 사인, 73 사인, 74 사인, 사인, 그 다음에 75 사인. 사인 그래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도 풀다 보면 약간,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74번은 외우세요. y는 sin 2분의 파이 x나 아니면 파이 x를 k로 잘랐을 때 그 k가 뭔지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반띵되는 거. 근데 비율 나와요. 거기도. 해보시고. 해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거라. 하나 해볼까요? 더 어려운 걸로. 우리 유형 10번에 비슷한데 이번에는 도형을 2등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숙제에 있었죠. 반띵하는 거. 자, 들어온 거 하나 해봅시다. 1980번. 하나 풀어보면은 약간 좀 그런 느낌 들고, 이거 하나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저거 외우라고 했다 분명히.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이 이렇게 그려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인이라고 합시다. 어디까지냐면 2분의 파이까지. 여기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 K가 좀 더 커 보이죠? 이렇게 해서 얘가 K의 코사인 X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K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그냥 알파로 잡으세요. 어떻게? 사인 알파가 K배의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 탄젠트 알파가 K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이거 적어놓으시고, 자, 알파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있죠. 그럼 전부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가세요.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 여기 1주 여기 k 쓰라고. 여기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맞네. 여기가 알파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냥 다 구하세요. 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코사인 알파가 얼마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넓이 하나를 s라고 두고 여기를 s라고 두자고. 그럼 둘도 넓이가 똑같다며. 질문 2s 얼마야? 방금 알려줬잖아. k죠.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봐봐, 계산해야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s는 2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뭘 하면 돼요? 뭘 구하면 돼? 여기 구해야지. 여기 구하지 마. 여긴 두 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뭐해서 못 빼? k의 코사인 x 빼기 사인 x. dx를 하세요. 이거 대입하면 나와요. 적분한 다음에 알파 넣어서 대입하면 그냥 나와요. 대신 k가 좀 더럽게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풀면 k값 나와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여기 푸는 거예요. k가 좀 더럽게 나온다고 했어. 3차가 나오는가 그럴 거야, 내 기억. 적분 어렵지 않잖아요. 적분할 수 있잖아요. 알파 넣어서 계산하는 걸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 찾은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기 교점을 어떻게 찾지? 이러고 있어서 못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푸는 방법들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삼각함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다른 건 할만하거든요. 다른 건 집어넣으면 저런 접촉가 다 나와요. 좀 약간 더럽게 나오기는 하겠지.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도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거예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는 뭐가 문제죠? 역함수를 대체할 게 없어요. 그냥 역함수가 G야. 그냥 그렇게 해놓고 역함수의 미분이나 적분을 또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제일 더러워요. 계산. 제일 짜증나고.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잘 캐치만 하고 있으면 할만해요. 하다 보면. 삼각함수 코사인 탄젠트는 다 패턴이 저런 패턴이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만 익히시면 계산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근데 버벅거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자, 바로 나오네요. 유형 11. 역함수 관계인 함수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기억하시죠? 여기 그래프가 하나도 없네요. 봐봐요. 나뭇잎. 수투 때도 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나뭇잎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수함수를 대놓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가 F예요. 여기서 Y는 X를 잘랐어. 그럼 여기에 역함수가 이렇게, 너무 곡선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F의 역함수 G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나뭇잎, 맞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여기 구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기 알파, 베타. 이게 1단계죠. 뭐야? 어떻게 놓고? 얘들아, F랑 G랑 놔야 돼? 안 된다니까? G를 안 구할 수도 있어, 우리가. 역함수를 안 구할 거예요. 근데 물론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긴 해요. 내가 역함수 구해서 밑에 걸 빼면 되니까. 근데 보통 이 방법은 뭐요? fx랑 x랑의 교점을 구하면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 가면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만약에 감소함수면 y는 x랑 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죠? 반대의 경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y는 x가 있을 때 어떤 애가 이게 f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반대쪽에 있는 이렇게 얘가 대칭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걸 만날 거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면 미적에서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나와요. 그래서 요 넓이 구하는 거 나와요. 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여긴 안 나오고. 예신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되게 옛날 문제라서 예시에서는 거의 글쎄요. 선생님 보기엔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출 풀다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증가함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저 넓이도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고 절대값에 이거를 계산하고 앞에다가 구매하는 이 얘기죠. 근데 거기 문제 보세요. 이게 수투에서 갖고 온 건 말이에요. 근데 식을 보면 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어디 있냐면 84번에 네, 사인.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 기억하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y는 x 플러스 사인 x는 그래프 어떻게 된다? 일단 y는 x를 먼저 그리고 여기를 사인 타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가능하죠.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아니 봐봐. 이거면 역함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죠 얘기가.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래프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로 가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스투 때도 했었던 건데 유형 12, 13을 한꺼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문제가 몇 개 없긴 한데 이것도 내신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스투 때도 얘기했거든요. 야, 유형 11 있고 12가 있어. 나 같으면 12, 13 내요. 무조건. 이건 뭐 되게 대단한 문제 아니면 잘 안 내요.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증가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뭐 이제 3차가 아니어도 되죠. 지수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A를 써줘. A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B를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가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F의 역함수가 G야. 이렇게 줄 거고. 자, 1단계는 이거였어요. 자, A부터 B까지에 fx, dx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인테그랄 fa부터 정말 정직한 문제 fb까지. 얘 여기 g에 y, dy를 준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a면 여기 넓이가 a. 요게 b면 요 넓이가 b죠. y쪽에서 자른 거니까.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뭐였냐면 B의 FB 빼기 A의 FA가 되는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형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죠. 어떻게? 맨 처음에 A부터 B까지 줘요. fx, dx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쓰고 여기 gx, dx라고 쓰죠.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뭐야? FA가 알파야? FB가 베타야? 이렇게 확인한다. 그럼 위에랑 똑같이 됐잖아요. 적분 변수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똑같이 B의 베타 빼기 A 알파가 되죠. 근데 내가 최근에 어떤 문제를 봤는데 얘들아 잘 봐. 여기를 마이너스로 넣고 얘네들 자리 바꿔놔요. 그럼 얘네는 또 못 알아들어요. 그 문제가 아니네.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또 되게 힘들게 역함수 구하고 있어요. 왜? 난 미적으로 배웠으니까 역함수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구하고 있다고요. 그 역함수를 구하긴 했는데 적분을 못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적분하지? 마이너스가 되고 자리 바뀌어 있는 거 확인 한 번 더 하세요. 자,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얘만 물어보죠. 야, 역함수가 G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를 구해줘. 내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미적에 와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옛날에 수트는 얘를 못 구했어요. 아니면 역함수를 구했어도 걔를 적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함수도 구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은 적분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걸 쓰면 되게 깔끔하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제 얘를 넘기면 되잖아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B 베타 빼기 A 알파 하고 빼기 인테그랄 A부터 끝까지 fx, dx 형태를 풀게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얘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잘 봐. 얘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역함수를 했더니 얘가 차라리 나아요. 그럼 얘를 넘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간편풀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좀 더럽거나 이럴 때. 적분하기가 좀 더럽다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요 얘기가 유형 12, 13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1, 2단계가 유형 12, 요 3단계가 유형 1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 까먹지만 않으면 할만합니다. 3단계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이걸 몰랐다고 쳐봐. 함수도 없어. 그래프 안 줘. 근데 함수가 f만 주는 거야. 함수식만. 그래놓고 f의 역함수가 g야 라고 해놓고 이거 구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 수트 때는 이걸 뭐 구할 수는 있지만 적분을 못했어요. 만약에 여기 루트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x제곱이었어. 근데 루트잖아 그럼. 아니면 이게 세제곱이었어. 그럼 세제곱분이잖아. 그렇죠? 그럼 적분 못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적분 못하고 이 식에다가 넣어서 얘는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식을 계산하고 나중에 이걸 넘겨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 두 개 중에 편한 거 중에 하나 넘겨서 푸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적분이 더 편할지 모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녀석인 부피로 갑시다. 넓이는 뭐 못 알아듣지는 않을 거라서 푸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피도 설명했는데 까먹고 있겠죠? 여기 나지 않겠죠? 선생님은 항상 이제 그 겨울방학 때를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겨울방학 끝물에 배운 것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거의 그때 가면 약간 반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뭘 기억을 하거나 내가 그때 이런 걸 배웠었나? 하는 게 좀 적죠. 보세요. 부피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근데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기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아직도 얘기하지만 도함 설행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프 문제, 방부등식 차라리 거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씩 이게 툭툭툭 풀 줄 알아야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들은 적분에 좀 치중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차피 내가 선생님 이제 적분하는 미분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여태껏 기출문제 풀렸을 때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진 않아요. 이런 문제는 뭐 하나, 넓이 문제 하나 두 개 이 정도 나오지 넓이를 막 세네 개씩 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뭔지는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냥 계산만 잘하면 식만 많이. 그렇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적분의 의미를 알고 있어? 그래프를 사용해서 적분이 뭔가를 푸는 문제를 알고 있어? 어차피 그게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수트도 그랬잖아요. 수트에서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어떤 함수 그려놓고 막 잘라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 근데 내가 기억하죠? 수트 때 배울 때 내가 얘기했잖아. 솔직히 연속이 제일 어려워. 근데 그랬잖아요. 그때 니네 문제 풀 때도 너무 많잖아요. 문제 유형이. 그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미분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도함 설명이에요. 무조건.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아니면 적분 문제에 아예 그런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뭐 저번에 풀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F'이 양수야. 네, F'이 음수야.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하잖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뜻. 왜? 계산은 다 할 줄 알잖아.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는 그거예요. 계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부피 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도자기가 있어. 이렇게 도자기가 있어. 그러면 이 도자기의 단면을 잘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X축에다가 놔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X라고 잡았을 때 여기 단면을 딱 잘라봐요. 그럼 이 넓이가 X일 때 넓이가 이거예요. 그럼 요 X가 변할 때마다 저 넓이가 변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로 왔어, X가. 이렇게. 그러면 요 단면이 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만약에 여기가 X가 A야. 여기가 X가 B야. 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저 넓이들을 다 넣어서 쌓으면 그러니까 종이를 쌓듯이
요 전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딥하게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얘를 줄 거냐, 우리가 얘를 구할 거냐. 이 차이죠. 근데 여기서도 몇 개만 외우면 돼요. 몇 개만 외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공간적인 면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인간감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게 무슨 모양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999번 볼래요? 어차피 유형 1번은 SX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있어. 유형 1번 얘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999번을 보면 거기 모양을 보시면 밑면부터 높이가 x인 곳에서의 밑면과 평행한 평면을 자를 때의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x인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약간 모양이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잘랐을 때의 넓이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내가 이 높이를 x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넓이가 sx가 됩니다. 이해되실까? 높이가 근데 전체가 10이에요. 그럼 이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예요. sx가 뭐라고요? 여기가 높이가 x일 때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6-x. 얘 제곱이니까 이거죠. 끝났어요. 이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그러니까 얘들아,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높이가 생기는 건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쌓여서 높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게 점점 작아져, 이렇게. 여기가. 그럼 이제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겨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얘기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넣어볼게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SX를 구하는 쪽으로. 저건 그냥 간단한 거고.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애가 뭐냐면, 이 유형 3번의 이 녀석입니다. 원기둥 밑면 자르기. 얘는 거의 대놓고 나오는 녀석이라 외우셔도 되고, 풀 줄 알아도 되고. 떡국떡 처음에 딱 할 때 밑게 썰기 하잖아요. 맨 처음 자를 때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 처음 거. 떡떡거리면 제일 두꺼운 애 나오는 거, 덩어리. 그 모양. 그거예요. 자, 이게 원기둥이 있어요. 어떻게 잘랐냐면요.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중심이 있으면, 요렇게요. 요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다고요.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맨 제일 큰 단면 있죠. 제일 큰 단면. 요각이요. 요각이 세타다. 돼요? 선생님 그림 안 만지시면 책을 보셔도 됩니다. 얘를 잘라다가 어디서 놓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바닥이 이게 X축이 있어. 이렇게 Y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요.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저 빨간색 단면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X축. 괜찮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X가 움직일 때마다 단면을 새로 잘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X를 잡았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단면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그림을 하나 더 그리셔야 돼요.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냐면, 정신 차리고 봐. 위에서 보면 반원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한 변의 길이를 R로 잡을까요? 여기 R이라고 할게요. R. 여기 반지름이 R이야. R이고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R이고 여기 R이겠죠? 그럼 봐. 여기가 마이너스 R이고 R이고 여기가 R이야.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L제곱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X를 잡았단 말이야. 그럼 저 노란색에서 이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가 y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저 노란색 잘라올게요. 노란색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y. 그죠? 여기는 세타는 똑같지. 여기가 세타면 여기 계속 세타일 거 아니야. 각은 이렇게 잘랐으니까 각은 다 똑같잖아. 그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y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얘가 y고요. 괜찮나요? 요 넓이가 아까 내가 얘기한 저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얼마야? 제가 y제곱이니까 이거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린 뭘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x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부피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는 앞으로 빼시고 어차피 이건 각이 나오면 그냥 바로 나와요. 여기가 r제곱 빼기 x제곱의 dx가 되죠. 근데 여기 무함수죠. 그래서 앞에 2 빼고 탄젠트 세타를 묶어버리고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r제곱 빼기 x제곱의 dx를 하시면 탄젠트 세타에서 요게 r의 세제곱 빼기 이게 3분의 r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부피가 3분의 2의 r의 세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계속 쓰여요. 그래서 외우셔도 되고. 근데 방법은 이제 계속 이 방법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다 이렇게 자를 거예요, 단면을. 근데 그 다 자른 그 단면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여기 제일 문제가 많죠? 이 패턴의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거기 210번, 2010번 한번 풀어볼까요? 2010번.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들아. 단면이 뭔지를 봐야 돼. 지금 어떤 건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단면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자, 얘가 2 루트 사인 x야. 얘들아. 그냥 사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0부터 파이까지죠. 자, 이걸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바닥이, 얘가 요렇게 된 애가 요 바닥이 얘야. 요게 x고 여기가 y면 알겠지? 근데 이 위에다가 뭘 쌓을 거야. 어떻게 쌓을 거냐면 단면이 뭐래? 자, 어떤 x를 잡았을 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이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서 있는 거야. 조금 더 누를까요? 왜냐면 옆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런 모양이 저번에 이게 되게 어렵던데. 여기 위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면은 전부 정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정삼각형 모양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붙인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위에서 보자고요. 이렇게. 얘가 뭐라고? 얘가 저거야. 얘가 y는 2의 sin x야. 내가 여기다가 x를 잡았다 쳐. 요게 y겠지. y 값이니까. 그런 다음에 요게 x일 때, 요게 x일 때 요걸 가져오면 이거 가져와. 이렇게. 요 넓이가 이걸 거 아니야. 근데 한 변의 길이 여기가 이거라고. 얘가 y, 얘가 y라고. 요게 y인데. 자, 기억하고 계시죠? 4분의 루트 3의 y죠. 그래서 여기 이게 없어지면서 루트 3의 sin x가 돼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뒤에 가면 어렵습니다. 뒤에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지금 여기 되게 기본 문제잖아요. 이런 걸 뭘 하냐면 뭐 원도 구하시고 구의 넓이도 구의 부피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의 부피도.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오케이? 속도까지는 너무 많아?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한 5개, 6개?
일단 나는 끝낼 테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써. 끝내고. 그거 한 챕터 남은 거, 그 남겨갖고 뭐 하려고. 근데 또 그 챕터가 어렵긴 해요. 2019번? 이게 그 곡선 모양이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밑에 바닥 곡선 모양. 그 곡선 모양을 따라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가 누워있으면 약간 그래프가 지금 아마 이런 모양일 거야. 걔가 0부터 시작하면 약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이렇게 갑자기 삼각형이 커지잖아, 미친 듯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바닥면이 제일 중요해요, 바닥면. 근데 하다 보면 늘어. 기아도 내가 보기엔 풀다 보면 늘고. 하다 보면 늘어요. 안 풀어올래나? 알겠어. 아니, 중요한 게 있어서 빼먹으면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푸세요. 풀고 좀 이따가 쉬었다가 수능 특강 합시다.